최근 5년간의 기출을 조금 보면 18회 때 3문제나 나왔고요. 평균 1.8문제니까 우리가 2문제 정도 나온다.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아우, 내 문제 낼 만한 거 너무 많다.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. 가족사정 도구 빈출이고요. 그 다음에 여러 그 밖에 가족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사정의 요소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. 여기는 이제 요 몇 회인가요? 그 18회 때는 24%까지 정답률이 떨어지는 문제도 나왔었고요. 전반적으로 아주 그 높지는 않죠.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난이도에서도 조금 하루 잡지 않은 이유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정답률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.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는 좀 정확한 공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그러니까 할 게 많다라는 마음보다 내가 한 가족을 들여다본다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. 가족사정 도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대표 기출 뽑았네요. 가계도, 생태도, 사회적 관계망표, 생활력도표, 가족조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두루두루 출제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정 도구를 잘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. 19회 때 문제 가져왔습니다. 가계도를 통한 분석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어요. 기억. 그러니까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모두 골라봐라 라고 한 거죠. 기억, 가족 내 삼각관계, 네, 알 수 있어요. 우리가 뭐 가족 내에 이렇게 관계가 있다면 누가 뭐 예를 들어 엄마가 가족 투사 과정을 통해서 아들하고 남편하고 엄마 사이에 삼각관계가 형성됐나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가계도를 그리고 하면 특히 보혜내 그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 내 삼각관계를 이제 분석하고 또 탈삼각화하는 게 치료의 개입이거든요. 그래서 할 수 있다. 맞습니다. 두 번째, 지배적인 주제와 가족 구조의 변화. 자, 그 가족마다 이제 가계도를 그리다 보면 지배적인 주제가 나와요. 어떤 가족은 뭐 3세대에 걸쳐서 계속 중독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거나 혹은 폭력의 문제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어떤 테마들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지배적인 주제, 그 다음에 가족 구조의 변화도 알 수 있습니다. 뭐 가족 구조라는 것은 크게 이제 가족의 형태를 말할 수도 있고요. 뭐 한부모냐, 뭐 노인 가족이냐, 뭐 이런 식의 형태를 뜻하기도 하고 가족 상호작용의 조직화된 유형을 뜻하기도 하는데 두 뜻을 다 어떤 뜻이건 가능하죠. 예, 그래서 지배적인 주제와 가족 구조의 변화 알 수 있죠. 뭐 가계도 그려봤더니 뭐 현재는 한부모 가족이다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상호작용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디귿, 가족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쾌적성이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. 가계도에서는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주는 게 없어요. 예, 환경과의 정보를 좀 알려면 우리가 생태도를 그린다거나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를 활용해 본다거나 그런 거여서 가계도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정성이나 쾌적성, 그러니까 이 가족과 환경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이건 빼야 되고요. 리을, 가족 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의 연결성, 예, 볼 수 있죠.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중독의 문제라거나 또 이 가족은 계속 결혼 관계가 대단히 불안정한 형태들을 띠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디귿을 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률 한 66% 나왔는데요. 요것들이 이제 잘 정답을 못 맞췄다라는 것은 가족을 사정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 도구가 줄 수 있는 알 수 있는 정보, 알 수 없는 정보라는 유형성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.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. 자, 여기 연관규칙을 봤더니요. 가계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골라라. 가족사정 도구, 또 가족조각기법. 이것도 가족 사정의 한 방법이거든요. 그 다음에 가족사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기출이 꽤 많이 되고 있고 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.